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618쪽 2015년 2대차 2강 직업정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1번 내일 배움 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디자이너 경호원 비서 및 사무보조원은 자비부담을 조정 분야에 해당된다라고 나오는데 경호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호원은 해당이 안 된다. 4번. 42번 경제활동 참가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경제활동 참가율 구하는 공식은 경제활동 하려면 생강을 먹어라.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크게 보면 총 인구가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실업자와 취업자를 더하면 되겠죠. 그대로 숫자만 더하면 돼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200만 명, 여기가 200만 명, 여기가 200만 명 나왔고, 또 실업자가 20만 명, 취업자가 400만 명, 그럼 420 더하면 여기가 420이 되겠죠. 또 비경제활동이 200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생산 가능 인구는 얘하고 얘를 더하면 420 더하기 200 하면 620이 되겠죠. 그대로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이니까 620분의 경제활동 420 곱하기 100 하면 답이 2번에 67.7%다. 공식에 그대로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43번 한국직업사전의 직업 강도 중 가벼운 작업은 아주 가벼운 작업은 4kg, 가벼운 작업은 4kg에서 8kg, 보통 작업은 10kg에서 20kg 다 아시죠? 그래서 2번 최고 8kg의 물건을 들어올리고 4kg까지 빈번히 작업이다. 4kg, 8kg 2번이다. 44번 갑니다. 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의 정규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직이다. 직업 코드 수행직무 본직업 명칭은 직업사전의 구성체계입니다. 구성체계. 정규교육은 부가직업 정보에 해당하는 거고요. 45번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기능 이런 게 부가직업이죠. 이 부가직업 정보가 수록된 큰 틀을 우리가 직업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직업사전 3번 44번이나 44번 5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직업사전 우리 답이 나왔고 정규교육 나왔고 그러니까요. 46번 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에서 4직능 또는 3직능에 해당되는 건 관리자 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직능 또는 4직능에 해당되죠. 그래서 저기 관리자 1번이다. 47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산업활동의 범위에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은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 과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포함된다가 하니까 1번이 잘못된 것 같죠. 48번 한국직업사전의 직무기능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무기능은 자료와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이죠. 그래서 1번 환경은 해당이 안 된다. 49번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시한 산업결정 방법으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은 3번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에서 산출액이 많은 것으로 결정한다. 뭐 징그럽게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50번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는 필기 시험을 본다. 필기가 면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문제도 두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이 면제가 안 되는 거, 뭐 한복 기능사, 또 피부 미용사, 정보처리 기능사 이 세 가지는 필기 시험을 본다. 51번 다음 중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4번 전업학생. 전업학생은 비경제 활동 인구다. 당연하겠죠. 52번 워크넷 채용 검색에서 기업 형태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번 중견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 뭐 중견기업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당할 수가 없다. 5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 산투생.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2번에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 관계가 없다. 54번 한 사람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할 때 다수 직업 종사자에 해당되는 얘기죠.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 분류 원칙은 첫째, 시간이 많은 것으로 결정하고, 두 번째, 수입이 많은 것으로 결정한 다음에 또 조사 시 최근의 직업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다시 수채라고 나오는데 3번에 경력이 많은 직업을 택한다. 경력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5번 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계산. 계산은 사칙 연산과 같은 연산작용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수를 세는 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의 수준이 4수준이거든요. 수를 세는 건 단순 작업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수를 세는 건 포함이 안 된다. 답이 3번이다. 여러분 이 문제 많이 틀리는 이유가 계산하면 숫자가 들어가지 라고 해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많이 틀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계산은 수를 세는 건 포함이 안 된다. 자료의 순위에서 자료의 순위는 계산은 4단위에 해당하는데 수를 세는 건 포함이 안 된다. 56번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고용보험법과 공과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봐도. 그래서 2번 공과금은 관계가 없다. 57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다수직업 종사자. 사실 57번하고 54번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참 출제하는 사람이 이때 귀찮은가 봐요. 똑같은 문제를 내게. 그래서 다수 직업 종사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1번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주된 직무에 따라서 직업을 분리하는 것은 포괄적 업무가 발생할 때죠. 그래서 포괄적 업무가 발생할 때 직업 분류 순서 포주체생, 주된 직무, 최상급 직능 수준, 또 생산 업무. 그래서 1번의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은 포괄적 업무가 발생할 때 분류 원칙이다. 58번 국가직업훈련 정보. 훈련 정보를 나타내는 것은 HRD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정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HRD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보가 다 나옵니다. 3번에 HRD 넷이다. 59번 국가기술 자격검정 중 기사응시 자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번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그래서 보통 뭐 공대에서는 기사시험 준비한다 하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이 이렇게 뭐 졸업 앞두고 뭐 나 기사시험 준비해, 뭐 건축기사 준비해. 그래서 관련 학과 4년제 졸업 예정자는 기사응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60번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 정보 중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작업 환경은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거 맞겠죠. 동일 사업체의 경우에는 뭐 똑같은 사업, 뭐 같은 관련 사업에는 작업장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작업장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작업장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하면 뭐 60번까지도 문제 해결 아주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제4과목 노동시장 가겠습니다. 61번. 노동조합의 형태 중 노동시장의 지배력과 조직으로서 역량이 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1번의 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은요, 뭐 이렇게 노사 간에 짜고 치는 고습을 칠 수가 있어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용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번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조직의 역량이 약하다. 62번 갑니다.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숙련공의 임금 하락. 최저임금제는 전체 근로자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련공도 임금이 올라가고 비숙련직도 임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번에 숙련직의 임금 하락이 아니라 임금 상승이 되겠죠. 63번 노동 수요 탄력성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그래서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임금분의, 원래 임금이 10,000원이죠. 그래서 10,000원분의 변화된 임금 12,000원 빼기 원래 임금 10,000원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10,000원분의 2,000원 곱하기 100. 그래서 계산기 두들겨 보면 20이라고 나와 있다. 그래서 20%죠. 곱하기 100이니까.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 고용량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몇 명입니다. 고용량이 120명에서, 그래서 120명에서 몇 명으로 변했어요? 108명으로. 원래 100명이에요? 120명이다. 곱하기 100. 120분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100이다. 음수가 떴으니까 절대값이면 양수로 바뀌더라. 그래서 계산기 치면 10이라고 써있더라. 10%. 그래서 20%분의 10%는 0.5다. 답이 0.5다. 2번이다. 이렇게 또 풀어봤습니다. 64번 후방 굴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 그림 같을 때 WO 이상, 그러니까 WO 이상이면 임금이 후방으로 굴절된 구간이죠.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WO니까 WO 이상이면 후방으로 굴절된 거죠. 이럴 때는 소득 효과, 즉 여가를 선택한다. 그래서 2번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앞선다. 그래서 구부러진 구간은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고 이렇게 우상향한 구분은 대체가 소득으로보다 크다. 그래서 일할 때는 대체가 크고 여가를 선택할 때는 소득이 크고,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거 하도 많이 나온 문제니까. 65번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자는, 그래서 쭉 되면 공제제도에 대해서 노동조합의 공제제도에 대해서 표준화한 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시드니 앤 베아트리스 부부예요. 그래서 시드니 앤 베아트리스 부부. 그래서 노동조합의 공제제도, 즉 표준화된 노동조합 제도를 만들었다. 그냥 여러분 영어로 나오면요, 긴 사람이 답이에요. 두 부부. 그래서 영어 나오면 긴 학자가 답이다. 웹 부부라고 합니다. 66번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을 포기했대요. 노동 공급을 포기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는, 무차별 곡선은 만족도 곡선이에요. 즉 만족을 하려면 당연히 여가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여가를 선택하는 건 뭐예요? 노동 공급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1번 개인의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것이다. 무차별 곡선 자체가 수평이면 알 수 없다죠. 여가를 선택할지 노동을 선택할지. 그래서 이렇게 후방굴절을 해야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거니까요. 수평에 가까운 경우가 아니라 후방굴절할 때다. 그래서 1번 수평 X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7번 갑니다. 우리나라 노동공급 추이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4번. 우리나라의 실제 노동시간은 제조업 노동시간 1번보다 짧다. 우리나라가 1번보다 더 노동시간이 깁니다. 68번. 노동조합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 잘 틀려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4번. 특정 정당과 연계하여 정치적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경제적 기능, 또 복지적 기능, 또 정치적 기능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정치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사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노동조합의 기능에는 정치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정당과 연계해서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꼭 이해하십시오. 69번 갑니다. 연공급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연공급 공무원 짬밥통.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틀리죠. 그래서 동일노동이 아니라 동일노동의 차등 임금이다. 짬밥에 따라서 월급이 틀려진다. 동일임금이 아니다. 70번 노동시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기업회계제도의 변화. 기업회계제도와 노동시장과는 관계가 없다. 기업회계는 지들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노동시장과 관계가 없다. 71번 다음 중 실망 노동력 인구, 즉 경제활동을 포기해서 일을 할 구직 의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 경제활동을 포기했다.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 답이 4번이다. 72번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이 기업의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근로자가 기업을 떠나,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라 회사가 가동이 안 돼 갖고요 떠났다. 이걸 4번의 일시해고라고 합니다. 떠났다가 다시 이제 회사가 가동되면 다시 또 복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그만두고 일이 있을 때는 다시 오고, 이런 제도를 일시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하고 잘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시해고했다가 또 기업이 또 가동하면 다시 복직했다가, 또 일이 없으면 일시해고했다가, 이런 유연적인 대책이다. 73번입니다. 3번입니다.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 노동자 효과와 실업자 효과에 대한 설명에 따라 실업률을 변화한다. 다음 중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는, 실업률은 통계상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실망 노동자 가설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비경제활동으로 전락하니까 그 전락한 인원만큼 통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통계상 실업률이 내려가고, 부가 노동자 가설은 집에 있는 2차 노동력, 즉 전업주부나 전업학생의 경제활동 인구로 올라가니까, 그 인구만큼 올라가니까 통계상 실업률은 증가한다. 그래서 1번의 부가 노동자 효과는 플러스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실망 노동자 가설은 마이너스 실업률 통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더라. 74번 갑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업별. 4번 숙련공만의 이익단체가 되기 쉽다. 숙련공끼리 끼리끼리 뭉치는 거는요 주로 직업별 또는 직종별.
숙련된 직업, 숙련된 직종, 그래서 직종별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업별 노동조합이 아니라 직업별 노동조합이 숙련공만의 이익단체가 되기 쉽다. 75번 갑니다. 취업제도. 조합원의 신분과 무관하게 아무거나 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가입을 했다나 했던 답이 나왔죠. 오프샵. 76번 임금격차의 임금차별의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임금 차원의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남녀 성별 임금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임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성별 임금 격차다. 77번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연봉제예요. 연봉제.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서 연봉을 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봉제가 가장 지금 강화되고 있다. 78번 필립스 곡선.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과의 관계에 대치 관계에 대해서 표시한 거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다른 표현으로 임금 상승률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상충 관계, 반대 관계죠. 그래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은 서로 반대 상충 관계, 대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자,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과 달리 자녀의 출산 육아기에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은 남자하고 여자가 똑같이 일을 해서 또 결혼을 하면서 출산 또 육아를 통해서 경력 단절이 되고 다시 이렇게 사회에 나오려니까 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다? 출산과 육아다. 그래서 그의 부모양이 M자형이다. 답이 3번입니다. 80번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의 하나인 노동대가설. 노동대가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임금에 일을 해야 임금을 주는 거다. 일을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직무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직무수당이다. 1번의 직무수당. 이렇게 해서 여러분 노동시장 해설 들으면 여러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제5과목 노동관계 법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자, 81번 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재고용할 때는 종전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하다.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82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재외 1호금을 받을 수 없는 자는 3번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훈련생이 훈련 중에 그 훈련을 해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이미 산업재해보상법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83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인공임신 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인공임신 중절 수술은 휴가를 안 줍니다. 84번 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성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채용 및 근로 조건이 다른 성에 비하여 5분의 4에 미달하는 불리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미달하는 나오는데 5분의 4가 아니라 현저입니다. 현저히 영향을 주어야 한다. 5분의 4가 아니라 현저히. 이렇게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85번 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다. 선택적 근로제 또는 탄력적 근로제에는요, 야간 근무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간 근무가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만 가능하지 18세 미만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18세 미만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답이 틀린 거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86번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아닌 것은 3번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즉 일용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근로를 하게 되면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고용보험법을 받을 수가 있다. 답이 3번입니다. 87번입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훈련 전용시설. 그래서 훈련 전용시설 하면 이 시설에서 하는 거에 훈련을 모여서 집체훈련이라고 합니다. 답이 3번 훈련 전용시설에서 훈련받는 것을 집체훈련이라고 한다. 88번 고용정책기본법상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사무소는요, 허가가 아니라 승인만 받으면 돼요. 허가는 굉장히 가장 높은 수이고요. 허가까지 받을 필요가 없고 승인만 받으면 된다. 허가 X표 승인이다. 89번 직업안정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제 자꾸 보게 되면 보기에 대한상공회의소 나오면 무조건 답이에요. 어떤 거든지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0번 임금 체멸 소멸시효, 무조건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3년, 답이 3번입니다. 91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사업주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1년 이상 돼야 돼요. 1년 이상 안 되더라도 사업주에 대해서 사업주가 착한 사람이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겁니다. 92번 갑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옳은 답이겠죠. 답이 3번이다. 93번 갑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하는 제공을 말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플러스 구직할 의사가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을 한다. 그래서 틀린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페이지 넘겨서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비율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부동산업 그 사업의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6이죠. 그래서 100분의 3이 아니라 100분의 6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다. 95번 헌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 데모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 문제가 헷갈려요. 공무원 중에서도 기능직 공무원은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노동상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질 수 있다. 뭐 정확히 말하면 단체 행동권에는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 즉 행정직 공무원은 단체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일단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뭐 갖는 거니까 맞겠죠. 1번이다. 96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증가하는 법률상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더라도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직무의 성격에 비춰서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될 때에는요. 차별에 해당되지 않고 권리다. 그래서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이 답이 나왔으면 2번, 3번, 4번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입이 침이 마르도록 항상 얘기하죠. 2번, 3번, 4번 보는 사람은 바보 천지입니다. 97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상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입니다. 그래서 국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즉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른 노동조합은 국내에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98번 갑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국가가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틀린 것은 4번 고용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정부 주도로 하면 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하면 안 된다. 국가 주도로 하면 안 된다. 답이 4번입니다. 99번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활사업과 고용보험은 관계가 없다. 척 봐도 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헌법상 노동삼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노동삼권에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과 관련이 있는 것은 2번 자주적인 단체 교섭권의 보장, 단체 교섭권 나왔죠?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법규 글자는 많지만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쉬워요. 포인트만 잡아내면 법규가 제일 쉽다. 포인트를 잡아내는 연습을 계속 자주 하자. 이러면 합격은 100% 보장이다. 여러분 장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